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이슈들과 함께 또 반도체, 화장품 관련된 투자 전략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날 이제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지속성이 생길 수 있을지, 왜냐면 전에 복귀를 해보면 항상 이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전과 후에 좀 김이 많이 빠졌던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21년, 22년, 23년 대부분 뭐 전반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하나 JP모건 헬스케어가 보통 한 1월 10일쯤에 열리는데 항상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강한 좀 하락세 흐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좀 세론 효과도 있었고 이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금리 인하 좀 시기이기도 하고 좀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사실 21년, 20년, 22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빅파마 업체들은 특히 코로나 치료제의 조금 연구에 좀 박차를 좀 가했던 측면이라면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는 사실 뭐 어제자에서도 세 개의 M&A 건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GSK가 추가로 이제 M&A 이슈가 나왔던 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에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뭐 아마케나 이제 종양학회 같은 경우가 빨라야 4월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2월, 3월이면은 그 정도 시기상으로 좀 충분히 세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게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참가를 하고 기업들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즈니스 미팅 이후에 이제 따로 대면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계약건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좀 공기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인수 계획들 GSK처럼 발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계획들이 있을지, 그리고 관련해서 차세대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 분야도 한 번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설립했던 아이소모픽 이제 같은 회사가 어제 빅파마 두 개 회사와 좀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리커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슈퍼컴퓨팅 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연산을 위한 딥러닝을 위해서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도 또 추가적인 이런 계약이나 이런 MOU 관련된 소식이 좀 끊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확실히 JP모건 헬스케어도 CES와 마찬가지로 약간 트렌드함을 조금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나 mRNA 이슈가 아니라 물론 이번에도 비만 이슈도 아직 계약글이 좀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는 좀 제쳐두더라도 결국에는 AI 플랫폼 신약이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당연히 빅파마들은 이제 돈을 쓰고 싶은데 근데 AI 신약 플랫폼이 15년이 걸리는 걸 5년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겠네. 야, 우리도 쟤네들도 하는데 그동안 사노피 그리고 로슈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과 같은 대부분의 빅파마 회사들이 작년 재작년에 거의 한 1조 3조짜리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한 번씩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끝나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이나 조금 뭐 해외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도 이 모멘텀이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기업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유독 주목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라이센스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ABL 바이오가 사노피와 1조 2,500억 정도 기술 이전 계약이 맺었던 거고 이번 우리나라 이제 참가를 하는 뭐 SK 뭐 바이오팜이나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유황양의 각각 헬스케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나올 만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없습니다.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세노바메이트가 이제 유럽 쪽이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기술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하는 정도로 좀 이슈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지지난 시간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비만 치료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 페트롤이나 인벤티지랩,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 치료제가 이런 적용증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인상 3상을 이제 환자 모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뭐 페트롤이나 최근에 인벤티지랩도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페트롤이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제약사들과 함께 인수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아무래도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1월 27일 날 출시가 된다라는 루머가 들어왔던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2월 2일 날 출시가 된다고 하죠.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사실 애플이 최근에 바클레이즈가 목표가 하향을 했죠. 그만큼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제품 라인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성 속도가 조금은 줄어드는 측면이 좀 없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신제품 라인업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도나 이런 흥행성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문제긴 하지만은 그동안 출시일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측면이 어제 좀 애플도 한 2% 이상 좀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퀄컴이랑 삼성전자가 제휴를 맺어서 지금 같이 이걸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 460만 원 사실 회사에서 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 쓸 것도 아니고 그 자택에서 써야 되는 이 용도가 쓰이겠는데, 그렇게 수요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한 발짝 나아가는 용도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뭐 어지럼증이나 이런 이슈들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관심은 좀 갖지는 않을까,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 이거를 어디에 쓰고 다닐 거냐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콩나물 같은 거 뭐지 했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이게 오히려 또 무선으로 사용이 대대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비전 프로가 또 하나의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게 또 AR과 VR처럼 그 안에 필요한 콘텐츠들 또한 다시 확장성이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컨텐츠에 대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2015년쯤인가 이제 갤럭시 기어나 이제 실제로 사서 저도 이제 써본 적이 있고, 오큘러스도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컨텐츠의 부재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스코넷 같은 회사도 이제 그런 XR 관련 게임을 좀 만드는 이제 업체이긴 하나, 과연 이게 콘텐츠가 얼마만큼 많이 불어나는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일단 조금 그런 후기들이나 유튜브에 대한 인플루언서들 같은 좀 반응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뭐 오큘러스나 메타에 나왔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대비해서 만약에 이런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흥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우리가 기존의 IT 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차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2월 달에 새로운 제품군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시청자분의 질문이 실시간으로 제가 들어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S 2024 안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과장님, 자동차 쪽도 좋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CES에요. 물론 자율주행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조금 한 가지 좀 재미났던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소로 활용한다? 그 어제 얘기도 오늘 살짝 이제 보았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자율주행은 적어도 한 3, 4년 전부터 CES의 사실 단골 이제 주제이기도 했고, 결국에는 올해부터는 지구공 라인업에서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자동차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율 레벨 3단계로 가게 되면 보통 2030년까지 대략 한 40%, 50% 시장 점유율을 좀 잡아간다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초기화 좀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넥스트 칩도 이번 CES에 좀 참가를 했던 만큼 결국에는 이런 안전성 테스트가 어느 정도 굉장히 진척이 됐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뭐 수소를 만드는 건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결국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가 시원하게 또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좀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뭐 2달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생각보다 이제 결국에는 기술력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AMD도 이번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만큼 고사양층이 제품군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HBM이나 3G를 지고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올해 한 중반부터는 HL3E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빠르게 출하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2, 3년 뒤에는 HBM4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엔비디아가 그런 HBM이나 이쪽에 대한 속도를 같이 덩달아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가격단이나 수요단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빨리 올라갈 수는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아까 사실 미국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엔비디아만큼은 견조하게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 신고가 찍으면서 주변에서도 조금 굉장히 환호를 지르긴 했었지만은 결국 엔비디아 이에 대한 이게 가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제 나왔던 그 RTX 4080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실 게임 유저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사양 그래픽을 굉장히 조금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도 이런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고 특히 AI 쪽에 관련된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신제품 라인업 결국에는 이제는 이게 중국 쪽에 대한 수출 금지 항목인지 아닌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헤쳐나가야 향후에 좀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덩달아 미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날에. 그런데 이게 미장은 좋았는데 결국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게 살짝 국내장에 찬물을 확 끼어 얻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내장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망감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왔는데 이런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이 주가 상승의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국내장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했던 이제 부분도 있었고 사실 어제 나스닥은 계속 빠지더라도 계속 강한 상승 흐름을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어제 LG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았고 오히려 빠진 게 선반이 됐지만은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선반이 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컨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거를 좋게 기대를 했냐면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반도체 출출 이제 금액이나 디램 증가 그리고 낸드 증가 대부분 월별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보였었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 실적을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닝 쇼크가 생각보다 나왔던 측면. 물론 이번에 한 2.2조 정도가 이제 반도체의 적자가 나왔던 것 같고 사실 반도체 특히 디램 쪽은 좀 흑자 전환을 좀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만큼 가격이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게 물량들이 좀 빨리 출하량을 조금 늘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한 좀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좀 오늘 좀 관련된 외국인 매도가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연 삼성전자냐 아니면은 반도체가 그러면 기가 죽어버리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시장 규모는 조금씩은 좀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SK 하이닉스도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올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SK 하이닉스가 30%에서 35%, 36%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4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실적 발표는 SK 하이닉스 쪽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 아까 HBM 얘기했다시피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8만 전자는 조금 아쉽더라도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을 가는 게 빠를 수가 있겠다. 그럼 그에 대한 HBM 관련주들, 뭐 한미반도체나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주목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반도체는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그래도 저는 간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오히려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오늘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게 반도체 전체만의 섹터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그냥 기업 자체만으로도 그냥 개별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이 매수의 시점에서 오히려 저희가 기회로 봐도 될까요? 오늘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뭐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왔었죠. 거의 6만 원대에서 거의 7만 5천 원 이상을 뚫으면서 사실 저항선을 뚫는 상태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기서 산다? 차라리 저라면 그냥 SK 하이닉스를 사지 않을까. 왜냐면은 조금은 여기서 좀 차별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4분기 내내 삼성전자의 위기론에 대한 얘기가 사실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었거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HBM 시장에서 좀 선점해 나가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CXL 쪽으로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HBM이 올해 조금 시장에서 좀 더 빠른 성장률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80% 정도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SK 하이닉스는 새로운 먹거리 비중이 좀 높아지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좀 엔비디아와의 좀 파트너십이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과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대한 HBM 관련 수율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향후에 좀 주목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거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위기를 느껴서 눈을 돌린 게 바로 CXL 쪽이었잖아요. 네. CXL 쪽에 정말 열을 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CXL도 많은 한때 붐을 일으켰지만 CPU가 이제 CXL과 호환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게 가동이 되는 건데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게 호환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인텔과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호환이 직접적으로 되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도 또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기회는 될 수는 있죠. 뭐 기회는 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그게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덩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물론 SK 하이닉스도 HBM 비중이 이제 조금 이제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CXL이 빠르게 올라온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CXL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XL도 좋기는 하지만은 HBM이 성장률이 훨씬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결국에는 CXL도 이 2.0이 어느 정도 그 스펙이나 이런 게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좀 시장에서는 좀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HBM에 좀 한 표를 더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안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 저는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거 좀 눈여겨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항상 여기서 제우스만 4-5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가 좀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번 작년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시끄러웠죠. 굉장히 뭐야 뭐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 근데 결국에는 1분기 때, 4분기 말고 1분기 때 HBM에서 작년에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 받은 물량들이 이 1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이 TSB 본더 장비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론 쪽으로도 물량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HBM에서 좀 대장주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우스 측면에는 결국에는 이게 수율적인 개선, 결국 삼성전자가 이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세정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하고 있을 수 있는 배치 방식이나 싱글 방식을 할 수 있는 게 일본 회사 하나, 제우스밖에 없습니다. 제우스는 예전에 일본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우스가 이런 세정 장비 업체로서 충분히 시장에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시 좀 목이 맥이십니까? 이거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야기 다음 질문하실 동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소형 이제 화장품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얼마 전에 피부과를 갔는데 이번에 원장님께서 제가 원장님께 새해 목표가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번에는 미국 시장 쪽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거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최근에 북미 쪽, 미국 쪽의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 게 느껴지고 실제로 미국의 수요가 눈으로 봤을 때도 네.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화장품 봐도 되나요? 라고 했던 게 오히려 이제는 중국 시장이 굳이 안 좋아도 이게 관건이 되는 것보다는 미국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기업들로 우리가 눈을 돌려봐도 오히려 화장품주 쪽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생각보다 쭉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게 물론 CS 인터내셔널이나 아이팸이나 보신 분들은 조금 크게 감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때부터 북미 쪽 성장률이 거의 80% 이상 올라왔었고 물론 중국 쪽이 워낙 비중이 크지만은 이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의 차이죠. LG생활건강은 탈중국화에 빠르게 나오지 못했고 아모레퍼시픽은 결국에 작년부터 이런 재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특히나 설화수 물량도 아마 이번 4분기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재고 물량들을 많이 떨어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 대한 어느 정도 비중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이번 4분기 실적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최근에 피부과를 갔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남자분들이 그렇게 줄을 서면서 그런 뭐 니쥬랄이나 관련된 이런 피부에 대한 이런 미용을 좀 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북미 쪽이나 특히 물론 이런 하이피부 관련된 시장은 워낙 이제 브라질이 조금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북미나 향후에 중국 쪽도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미용 의료기기나 좀 화장품 쪽은 결국에는 이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 북미 쪽을 누가 빨리 개척해 나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시장에서는 차별화를 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탈중국화 성공했고 일본에서 잘 나가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동남아 쪽에 나가는 회사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럼 올해부터는 북미 쪽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좀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주셨고 브라질 쪽에 대장이면 어디가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클래시스가 일단은 브라질 쪽에서 25%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비오리 실펌X가 브라질 쪽에 인증을 받았죠. 이게 4분기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1월이니까 1분기에는 중국 쪽 인증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클래시스가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 한국 미용 의료기기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러면은 다음은 비올 차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비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과 이런 브라질에서의 좀 성공 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워낙 클래시스는 이제 소모품 회전율이 충분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쭉 가고 있지만은 비올도 그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는 모레쯤 사야 되나요? 라고 버피님께서 하시는데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지금은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개인적인 사기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아모레퍼시픽 북미 쪽으로 파견 가는 이슈가 생각보다 직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입장도 북미 쪽의 타겟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는 중국의 탈중국가 한 35% 정도가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었는데 아마 이번에 20% 비중으로 중국의 비중을 줄인다고 하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도 충분히 이제는 그동안 중소형주, 뭐 OEM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은 좀 대형주도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한 번쯤은 4분기 실적 때 굉장히 많이 재무에 대한 비중 자체가 뒤바뀌고 있느라는 모습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뭐 반도체 이야기도 했고요. 화장품 이야기도 했고 제약바이오 쪽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 어디가 될까요? 저는 AI 신약 플랫폼 그 안에서는 신테카 바이오요.
한결같으시네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에 피부가 좋아지셨다라는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많았는데 피부과의 힘이었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